예, 예, 배성민입니다. 어, 우리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한 개념들은 다 이야기가 됐고, 이제 여러분들 강의 자료 보시면 이제 쟁점에서 약간 이제 논쟁이 좀 나오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내용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놓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날까봐 미리.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논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빠졌는데 보호죠, 보호.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죠. 예, 여기 기본입니다. 여기 기본인데 이 개인 정보 보호를 어, 제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보호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기본이죠. 맞죠? 숨기는 것이 기본이죠. 하이드, 숨긴다. 예. 숨기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수집을 하거나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을 그대로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과연 뭐 언제인가 이런 건데 뭐 사실 이제 이 강의 자료에도 여러분들 나오지만은 몇 가지 얘가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이제 토지 보상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땅을 미국이 이제 그 반환을 하면서 이 토지 소유자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국이 뭐 얼마를 보상한다. 돈 얼마를 보상한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게 이제 공식적인 약속이고 예. 실제로는 돈은 일본이 내는 걸로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를 이제 없애면서 거기 이제 토지 소유자들 한국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국이 뭐 일정 부분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돈을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약속이고 언론에 다 난 건데 실제로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밀이죠. 국가 기밀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내는 걸로 돈을 내서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을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어차피 이제 누가 돈을 내는 거 그냐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 누가 줬는지 그 돈을 누가 냈는지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이면 계약을 실제로 이제 일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이면 계약을 어떤 이제 언론이 밝혔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죠. 예, 있죠. 예. 예를 들면 국민과 관련된 상당한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사실은 허용이 안 되겠죠. 예, 원칙상. 예.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이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일단은 이제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은 국가 기밀도 밝혀야 될 것 같고, 예. 하지만 이것이 상당한 어떤 국가 기밀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뭐 강의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예. 사고를 당했는데 아들이 이제 수혈을 한다. 예, 아들이 수혈을 한다. 아들이 수혈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데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시다. 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하면은 그게 이제 혈액형이 드러나니까 이게 요 사실이 이제 밝혀진다는 거죠. 이 비밀이 폭로된다는 거죠.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사례에서는 뭐 고민할 건 없죠. 만약에 어머니가 반드시 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뭐 이 정보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수혈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비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밝혀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그냥 비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중대한 이익, 여기서 중대한 이익은 뭐겠어요? 사는 거죠. 예. 살고 죽는 거죠. 여기서는. 중대한 이익이 걸렸을 때는 이제 이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제한이 되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긴 한데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잖아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것을 제한하려면 어떤 쉽게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정당화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 말은 정당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당화 없이 그냥 제한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당화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정당화할 때, 즉 개인정보 보호 제한을 정당화할 때 어떤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냐, 요거죠. 예,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당화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요인들 네 가지. 침해 혹은 수집의 정도. 여기서 수집이라는 얘기는 정보 수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 여부. 예. 그러니까 그 개인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동의했냐, 동의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국익 혹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집행 절차에 대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 제한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면 CCTV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CCTV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행동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왜 허용이 되냐? 사실은 길거리에서 찍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찍어도 됩니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나요? 어떻게 보면은 경북대 안에도 CCTV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찍어도 되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냐는 거지. 잘 안 물어보죠. 저한테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 동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CCTV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냐, 찍을 수가 있냐, 예,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일단 동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볼 만한 게 있느냐? 예, 여기 있죠. 침해하고 수집 정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뭐 그 복지관 앞에 어떤 CCTV가 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학생, 뭐 나가는 학생 이런 모습들이 찍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찍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생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CCTV를 찍는 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여기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특별한 동의 절차 없이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허용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당화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그거 이유를 정당화해야 되는데, 일단은 특별한 사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냥 복지관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밖에는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사생활인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 CCTV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보긴 보죠. 예. 물론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약간은 좀 공개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어떤 뭐 중대한 이익이 있느냐. 무슨 안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이익이 있느냐. 예, 뭐 특별히 중대한 이익이 있다라고도 하기는 좀 어렵죠. 예. 이익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집행 절차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 심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크게 뭐 큰 상관없는데, 예.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예.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안보적인 위협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은, 그러한 판단을, 자, 그러니까 국가가,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와가지고, 뭐 이 회사에 있는 개인정보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뭡니까? 그 국가정보원이 선언하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냥 국가기관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은 국가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거는 영장 발부,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 회사에 가서 개인정보를 다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뭡니까? 더 요점은 뭐냐면은 더 낫다라는 거죠. 맞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에다가 영장을 신청했어요. 근데 사법기관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국정원이라도 못 가져가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죠. 그런 절차가 있는 게 더 낫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한할 때는 바로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정당화를 해야지만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CCTV 같은 경우에 그냥 길거리에서의 CCTV가 허용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한 사생활이 없다는 거고 무슨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복지관 앞에 있는 CCTV에 여러분들이 찍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고 지금 설치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냥 이제 그 복지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찍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 줄 수 있죠. 예,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에 걸린 것도 아니고 중대한 이익이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하여튼 길거리나 여러분 집 주위에 CCTV가 설치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적 영역 그 사적 영역을 촬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겠어요? 동의 안 해주지.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사적 영역을 촬영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식의 뭐 안보가 걸려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중대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정당화 안 되지.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걸려버리죠. 여러분들 동의 안 해주죠. 그럼 내 사정, 아무리 그거 그냥 길거리 CCTV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설치한 CCTV라고 하더라도 사적 영역 촬영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길거리 찍는다, 그냥 복지관 앞을 찍는다 이러면은 이제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 중대한 이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논쟁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